오늘 HBR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경영대학원들, 거기에서 얼마나 과학계의 실험이 필요한지, 그 실험 과정을 배우는 것을 정식 코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Why Business Schools Need to Teach Experimentation. 왜 실험을 가르쳐야 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Fundamental Shift. 자,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환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실험들을 하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그대로 차곡차곡 지켜나가는 것, 그것들은 과학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매니저들이 이런 과학계에 고유했던 문화를 채택해서 전례 없는 규모로 그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있거든요. 그 빙은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어떤 자기 자사들 제품, 서비스죠. 결국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그래서 80%가 잘 통제된 실험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베이 같은 데서는요, 이미 수천만 달러를 아끼고 있는데, 자기 회사 내에 실험실을 둬서 끊임없이 광고의 효과들을 모의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내고 서치 검색 광고를 실는 것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광고비를 아끼고 있다는 거고요. 구글 같은 데에서는, 구글에서는요, 사람을 뽑는데 과학적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인터뷰할 때 질문들이 그 응시자들의 직장에서의 어떤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걸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학계 실험 방법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Experimental Revolution, 실험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게다가 컴퓨터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모형들을 만들어서 참가자들을 랜덤화 시키는 게 더 쉽고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실험적 혁명의 산업계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실험적 혁명의 시대가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업들은 점점 더 자기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실험적 결과들을 끌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MBA도 차후 세대 기업인들을 양육하는 MBA 프로그램도 당연히 이들한테 실험적 방법을 가르치는 코스를 제대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학계의 실험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결과 발전을 가져왔죠. 과학계에서 경영학계 또는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과학계가 아닌 기관에서 실험들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담당자들한테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품의 배경 색깔을 옐로우로 할 것인가, 블루로 할 것인가? 또 다른 질문은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을 발전시키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첨가하는 게 나을 것인가? 제품에 있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직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냐? 또는 인원이 충원되느냐? 아니면 충분히 신속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영학적인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팀원들이 여러 실험들을 실행하고요. 이익이 되는 결과들을 측정해 나가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관련된 정보에 기초한 제안을 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구체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이해 당사자들한테도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발전과 또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의 결과들을 놓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실험들이 결국은 이노베이션, 혁신을 촉진하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기업들이 과학계 실험을 여러 번 적응하고 모형들을 개발한다면 그만큼 혁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런 실험들은요. 컨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러면은 더 큰 리스크라든지 더 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제대로 잘 이루어진 데이터가 잘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실험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결함이 될 수 있는 직관력, 직관으로 하는 것을 보충할 수 있을 거고요. 잘못된 가정을 줄일 수 있고 너무나 과대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자기의 자신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방법, 그 방법이야말로 실험들을 자꾸 일으키죠. 과학적인 방법이야말로 편견과 착오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황금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질문들도 객관적으로 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점점 더 실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실험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인재를 끌어내는 겁니다. 과학계에 있던 인재들을 끌어올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경영학계에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겠죠. 실험이라는 것은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도전들 중에 하나는 특별한 통계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목표 또는 문제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되고 결과들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저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험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돼서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요. 이전의 지식을 잘 활용하고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깊이 이해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경영학계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경험과 직관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이어러키가 있어요. 조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의 아랫사람이 아무리 실험을 잘해서 결과를 내도 윗사람의 어떤 선입견이 그것을 흐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기업들은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가설들을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아마존 같은 데는 100명 이상 넘은 경제학 박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정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연히 그들은 많은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제너럴 밀즈 같은 데는요.
혁신 인큐베이터 그룹을 만들어서 G-Works, 이게 geek가 되겠죠. G-E-E-K, geek. 이상한 자들, 특이한 자들, 천재들이죠. 이런 실험 집단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업가적인 정신과 어울러서 실험적인 정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이 Test and Learn Environment, 실험하고 배우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주저하지 않고요. 제너럴 밀스 같은 데는 Irrational Lab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듀크 대학의 댄 알리라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경제학자 크리스텐 버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실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컨설팅하고 있는 랩이고요. 피델리티라든지 링크드인 또는 아뜨나 같은 기업들이 모두 실험을 위해서 특별하게 많은 관련된 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걸 제대로 해내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실험을 디자인하고 run,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결과를 읽을 수 있는, 결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수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가 갖다주는 변화들을 실행할 수 있는 대인관계도, 그걸 해석해주고 설득할 수 있는 대인관계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목표를 설정하는 비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기술들이야말로 비즈니스를 한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졸업할 때 갖춰야 되는 스킬이에요. 바로 그것은 실험에 있어서의 트레이닝과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MBA 졸업생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MBA에서는 현재는 굉장히 제한된 정도로 이런 코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강좌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A and B 테스팅이라는, 예를 들어서 한 광고하고 또는 공공 서비스에 발표하고 무엇이 더 좋은 제품 구입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그러면서도 한 광고 캠페인이 좋은 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하는 A/B 테스팅 같은 기본적인 형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의 완전 기초적인 것들,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있겠죠. 우리가 실험과 관계에 있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p-value라든지 null hypothesis, 0점 가설이라든지 type 1 error, 이런 전문 용어들이 있겠죠. 거기에도 익숙치 못하는 어설프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 중에 한 명은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유타 대학의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저자 중에 하나가 유타 대학 경영학과 교수예요. 이 교수는요, 학생들한테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각 실험들 한 주제를 주고 디자인을 합니다. 한 실험을. 그 다음에 클래스에 와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기술적인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실제로 이런 유명한 과학 실험에 대한 기법을 가르치는 강의가 있지만 매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실험 과정을 가르치는 일이 아직은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꼭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꼭 해야 될 거는요, 일단 학생들한테 대학교라는 건 자료가 많기 때문에, 또는 그 대학교에서 그 경영대학원, 좋은 경영대학원 정도면은 그만큼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전의 실험들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를 만들어낼 때 그들이 어디에 의존해야 되는지, 어떤 자료에 의존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의 실험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학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비즈니스 산업에서 최신의 기법을 이용해서 효과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생들한테 학교에 있는 동안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실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적어도 이 세 개 정도의 액션을 가지고 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첫 번째,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전 실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 과학적인 방법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업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설을 해보는 것. 세 번째로는 바로 이들이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